끝났고 if로 끝나는 함수를 볼 거예요. 저번에 설명만 하고 끝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로 통제를 저번 주에 미리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말씀을 깜빡해가지고 죄송해요. 내일도 통제한대요. 섹션 3번을 볼 거거든요. 섹션 3번 81페이지로 되어 있죠. 여기서도 뭐 앞에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if를 먼저 했으니까 뒤에 if로 끝나는 애들 있죠. 제가 부르는 방법은 if는 그냥 if, 그리고 뒤에 if로 끝나는 애들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if랑 if로 끝나는 애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애들은 sum if, 저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얘 셋이 3인방이라고. sum if, count if, average if. 왜냐면 sum 나누기 count가 average니까. 그래서 세 개는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이 if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if가 뒤에 붙으면 우리가 맞다, 카메라 안 보인다. 네, 이렇게 if로 끝나는 애들은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m if라고 하면 sum은 합계인데 if는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 애들의 sum. 저번에 예로 들어드리기를, 여기에 있는 분들 만약에 필기 시험을 다 봤다고 치면 필기 점수를 다 더하는 게 썸이에요. 근데 합격한 사람의 필기 점수의 합계, 이게 sum if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if는 먼저 했으니까 조건이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또 조건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필기 합격했고 실기 시험을 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s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애도 있고 if s로 끝나는 애도 있는 거죠. 조건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응용이 됩니다. s가 붙어요. 그러면 한번 if랑 비교를 해보면 if도 조건이 2개, 3개 나오는 적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and랑 or 함수를 써야만 했죠. 얘는 and 함수 또는 or 함수를 써줘야 조건을 2개, 3개를 쓸 수 있는 거였어요. and만 나올 때도 있고 or만 나올 때도 있고 and or가 섞여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 if 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2개 이상인 애거든요. 2개, 3개, 4개 제한 없어요. 계속 쓸 수 있는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조건을 2개, 3개, 4개를 쓸 수 있는데 and 조건이 기본값이에요. or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sum if s 함수를 쓰고 조건을 2개를 썼어요. 그럼 그 2개는 그냥 and예요. or는 안 돼요. 그러니까 and인 것만 되겠지, 문제를 낸다면. 그래서 얘는 s라면 if s라는 기본값이 and인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한계죠, 한계. or가 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위주로 볼 거거든요.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통제 때문에 늦으셨죠? 주차할 데 없어서 그러니까요. 걸어왔어요. 저도 저기 동명동에 데리고 왔어요.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네. 준비해 오셨죠? 네. 이따가. 그럼 84쪽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데 if로 끝나는 함수부터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좀 쩌리이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은 좀 미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84쪽에 1번 문제를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X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 개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중요한 건 그냥 X표 쳐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애들은 그냥 답만 보고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일단 1번이 그렇습니다. 1번이 랜덤 비트윈인데요. 스펠링은 그냥 랜드 비트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랜덤 비트윈의 줄임말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그냥 X표 치세요. 1번 문제는 왜 안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다 치면 또 그 층수가 랜덤이잖아요. 랜덤이라는 거는 임의죠. 임의. 뭐가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등수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로또처럼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랜덤 비트윈 서너, 그리고 뒤에는 층이 붙으면 되거든요. 몇 층이 나오든 간에 뒤에 층이라는 글자가 붙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수를 보니까 첫 번째 인수가 바텀이고 두 번째 인수가 탑입니다. 바텀이 바닥이잖아요. 탑이 위고. 그러면 조합원은 로얄층을 줄 확률이 좀 높네. 5부터 25 중에 랜덤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원의 최저층은 5가 되겠죠. C3셀. 그다음에 콤마 최고층 D3.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숫자 사이에서 랜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난수라 그러죠. 난수. 그래서 그냥 이 뽑기대로 하는 건 그냥 뽑기예요. 뽑기. 그래서 이거 추첨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엑셀 많이 써요. 그냥 이거 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져가기로 합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 대로 그냥 인정하고 삽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논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X표 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sum if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sum if를. 그럼 일단은 sum if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할게요. 문제에서 부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sum이랑 합계랑 매칭이 되겠죠. sum 더하는 게 합계니까. 그럼 우리는 판매 총액의 합계를 더해야 돼요. 판매 총액. 판매 총액을 더해야 됩니다. 표 2번에 K열 있죠. K열.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서 다 더해버리면 그냥 썸이에요. 그냥 썸이 무조건이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린 조건이 있어요. 부분이 음악인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서 부분이죠. 부분. 여기서 음악을 찾을게요. 하나, 둘, 셋. 찾았죠? 그러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부분이 음악인. 근데 지금 썸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썸. 근데 우리가 음악을 더할 수는 없죠. 음악을 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조건인 거예요. 얘는 if인 거지. 그냥. if. 그러면 썸은 뭐였냐? 뭘 더하라고 했죠? 음악이 아니라 판매 총액을 더하라고 그럼 옆에 박스를 하나 더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줄 단위로 한 팀이잖아요. 가로줄 단위로. 그러니까 이 왼쪽에 음악 동그라미 친 애들이 옆으로 쓱 넘어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은 못 더하니까 음악은 조건으로만 써서 옆으로 쭉 보내버리는 거예요.
판매 총액으로 넘어와서 얘네들만 더하라 이거지. 그래서 썸 if예요. 그럼 이 세 개만 더해지겠지. 이게 썸 if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 빨간색을 다 더하는 건 그냥 썸. 근데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하는 건 썸 if. 네, 차이 아시겠죠? 당연히 썸 if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뭐 썸도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하면 썸 if 구조는 이제 이해가 됐다 하고 라운드 업이 있어요. 요것도 따로 배운 다음에 합쳐보겠습니다. 이제 라운드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라운드가 반올림이거든요. 반올림은 숫자한테는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반올림은 빈도수가 높을 겁니다.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이 정도. 네,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서 세 개를 다 쓰라고 하진 않겠죠? 셋 중에 하나만 쓸 겁니다. 근데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 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반올림을 제일 많이 쓰죠. 반올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진법 쓰잖아요. 십진법.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 10개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12배면 넘어가는 자릿수가. 그러면 0부터 9까지 있다고 했을 때 절반으로 자르면 5개씩이지 않습니까? 0부터 4까지, 5부터 9까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려라. 반만 올려라. 반올림이죠. 이건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반올림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234 보여주면서 반올림 하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해보세요 빨리. 반올림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죠? 제가 반올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며칠 자리에서 하는지 물어봐야지. 그럼 우리가 컴퓨터한테 야 반올림 해. 그럼 컴퓨터도 아니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고 이걸 물어보겠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볼 것까지 생각해서 한 방에 지시를 내려야지. 맞죠? 일방이니까. 그러면 자릿수가 중요해. 자릿수. 그러면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렇게 제가 언급했다고 합시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지금 30이 10의 자리잖아요. 여기서 올리는 거죠. 그럼 얘는 숫자가 3이니까 버리겠네. 그럼 답이 12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는데 이제 이거랑 같은 결과가 뭐냐면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이랑 같아요. 이거랑 같죠? 네, 요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10의 자리에서랑 100의 자리까지가 같다. 둘이 같은 말이죠? 둘이 같은 말. 그래서 커말 1급에서는 이걸로 장난 많이 쳐요. 뭐 이게 똑같다라는 걸 아셨는데 우리는 까지만 쓰거든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거랑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준은 한 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엑셀에서 반올림은 까지만 씁니다. 까지. 에서는 안 써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했잖아요. 근데 에서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까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라고 문제를 냈어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의 자리까지네. 그럼 까지가 기준이니까 답은 100, 10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일단은 그렇고 이제 그 자릿수 찾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십진법이 있는데요. 십진법. 제가 표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1, 10, 100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10배씩 커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n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패턴을 찾자면 얘는 10의 0승, 얘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이런 느낌이죠. 집집법이니까 10배씩 커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이제 10분의 이렇게 볼까요? 10분의 n승 10의 n승분의 1 10의 n승분의 1이면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0.1 0.01 0.001 이렇게 3개씩만 할게요.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1을 기준으로 삼을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다가 뭘 쓸 거냐면 그 n승 쓸 거예요. 그럼 1은 10의 0승이잖아요. 0을 쓸 거예요. 몇 승인지를 쓸 거거든요. 그리고 10은 얘는 오른쪽은 10의 n승이고 왼쪽은 10의 n승분의 1이니까 결국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도 1이고 0.1도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릿수만 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3, 2, 1, 1, 2, 3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얘 둘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1, 1, 2, 2 똑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크죠? 얘네들한테 마이너스를 줘요.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럼 구분이 되겠지. 이제. 자,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릿수. 그리고 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에서랑 까지 중에 까지. 얘는 그냥 까지입니다. 에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응용을 해봐야겠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10의 자리에서잖아요. 에서는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이다. 그럼 100이죠? 기준이 까지니까 100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당첨. 그리고 함수를 쓸 때 반올림이라고 그랬죠. 반올림은 라운드라고 했잖아요. 라운드를 딱 써요. 그리고 보면 인수가 넘버 디지트스가 자릿수거든. 디지트가. 그러면 얘는 요령이 뭐냐면 지금 100의 자리까지인 걸 알았죠. 콤마 마이너스 1을 미리 찍어요. 그럼 숫자가 뭐가 나오든지 나는 무조건 100의 자리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팅해놓으면 되지 미리.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 함수를.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sum if랑 round랑. 그럼 이걸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표를 참고해서. 그러면 2번 문제는 일단 주어진 함수가 round up이랑 sum if잖아요. 그럼 둘의 함수가 두 개면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엑셀에서 기본 논리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한 개일 때랑 함수가 두 개 이상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단수일 때, 함수가 복수일 때. 그러면 함수가 한 개 주어지면 하면 되죠. 그냥 한 개니까요. 근데 두 개부터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우리가 일을 한 개만 하면 되면 한 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개부터는 순서를 정해야 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가 어떻게 가냐면 그럼 지금은 라운드를 바깥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왁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라운드 업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찾아볼게요. 어디까지예요? 문제 있어요. 며칠 자리까지? 1000이죠. 1000은 0이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1000의 자리까지 딱 하잖아요. 그럼 1000을 생각해. 머릿속에 1000. 0이 3개죠.
3을 써요. 그리고 0이 3개인 게 하나 더 있어. 0.001도 0이 3개예요. 둘 다 3개죠? 둘이 같이 떠올려요. 그리고 누가 더 커요? 1000이 더 크죠? 1000에 마이너스 끊어놔. 됐죠? 그리고 골라요. 우린 몇 가지? 1000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3 당첨이잖아.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미리 마이너스 3을 세팅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라운드업을 먼저 썼냐? 근데 실제 순서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구분이 음악인 제품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걸 구한 다음에 올림하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업을 먼저 했죠. 그 이유는 그러면 지금 이 올림의 대상이 sum if인 거잖아요. 그 왁구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sum if를 1000의 자리까지 올려라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일반적인 논리는 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sum if가 안에 있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논리 순서가. 그럼 sum if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입력하는 순서는 바깥쪽부터 해야지. 논리 순서랑 쓰는 순서가 반대라고 보이죠. 안에서 바깥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우린 바깥에부터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깥에가 등호랑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는 안에서 바깥이지만 바깥쪽부터 써서 계속 안쪽을 확장시키는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if 함수 할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if가 답을 결정하니까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 tf 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함수가 2개 이상부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순서 개념. 네,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조건도 있었잖아요. 조건, 닫힌 질문. 닫힌 질문이 한 개일 때랑 조건이 2개 이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면 그냥 하면 돼요. 한 개니까. 근데 2개 이상부터는 얘네들은 순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2개를 걸었다는 거는 질문을 2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질문 2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 2개를 동시에 충족했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이게 중요이지. 여기서는 and냐, or냐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엑셀의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네. 그럼 if에서는 아랫게 중요했죠. 조건 1개, 2개 이거. 근데 지금은 if가 아니니까 조건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번 문제는 닫힌 질문이 아니에요. 열린 질문이지. 왜냐면 질문을 그대로 해보면 돼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가 얼마니? 그럼 네 아니요가 아니죠. 열린 질문이니까 조건 이야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가 2개죠. 그럼 누구를 먼저 쓸래? 이슈는 당연히 있지. 그래서 라운드업을 먼저 쓰기로 한 거예요. 이론상 순서가 2번째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끌려다니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먼저 잡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닫힌 질문이 없고 닫힌 질문이 없는 대신에 함수가 2개니까 누굴 먼저 쓸까 생각하다 보니 라운드업을 먼저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콤마 마이너스 1000까지니까 1000까지. 자, 그 다음에 넘버는 그 1000까지 올릴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sum if여야겠죠. sum if여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um if 함수를 몰라도 여기까지는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는 건데,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if를 먼저 배웠잖아요. 근데 if를 하고 sum if를 또 하다 보면 if 까먹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시킬 거예요. 계속 sum if인데 if부터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칠게요. 안 쳐지네. sum if에서 괄호를 빼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일단 keep 해놓을게요. 그냥 keep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if도 근근히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날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if하고 sum if하고 계속 누적 복습해야 돼. 근데 제 데이터상 복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하자. 그러면 L3으로 갑니다. L3. 여기다가 if를 쓸 거예요. if. L3에다 if 쓸 거예요. if 쓰면 저절로 손이 가야 돼요. 조건 tf.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함수를 제가 임의대로 그냥 바꿔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tf는 그냥 5x로 할게요. 그냥 기가 아니다. t는 그냥 큰 따옴표 안에 5를 넣고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구분 용도니까 구분 용도. f는 x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놓고, 자, 이제 조건을 써볼 건데, 여기서 조건이 구분이 음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음악인 사람만 찾자 이거지 그냥.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겠죠? 조건은 A는 B 꼴이다 그랬죠. A는 B 꼴. 이걸 이제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한번 잡아야 된다고 또. 그러면 저는 A는 B 꼴에서 B의 질문을 넣었어요. B의 질문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질문이 너 음악이니? 이거죠. 음악이라는 글자가 질문이죠. 그럼 B에는 큰 따옴표로 넣어. 너 음악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질문 대상은 A죠. A는 뭐죠? 위치. 구분으로 가야겠죠. 여기 구분. 여기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if 함수의 특징, if는 한 명씩 물어본다. 너 음악이야? 맞다고 O, 아니라고 X. 이거 가야 되죠. if는 각계격파예요. 한 명씩 물어보고 한 명씩 대답을 얻어요. 눈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G3한테야. 너 음악이냐고. 아니요 하면 넌 X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if입니다. if. 이거 계속 하던 거죠. 그러니까 if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질문 대상이 구분이잖아요. 그냥 구분이 아니라 개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if는 개별 질문이라고. 한 명씩.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누가 음악인지를 알았죠. 누가 음악인지를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if는 각계격파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sum if 아닙니까? sum if. 근데 sum if인데 답이 한 칸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if는 답을 한 칸을 찾아서 아래로 당겼다. 근데 지금 sum if는 어때요? 그냥 한 칸이죠. 왜냐면 if는 한 명씩 물어보는데 sum if는 if 앞에 sum이 붙어 있잖아요. 합계라는 뜻이 있죠. 그럼 합치면 한 개잖아요, 무조건. count if는 어때요? 세는 것도 한 칸밖에 없죠. 지금 3명 이렇게 3 쓰면 되잖아요. 평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if는 하나씩 구하고
if로 끝나는 애들은 전체로 구하는 거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먼저 봐놔야 되는 거예요. 조건.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걸 눈에 익혀놓고 가는 거예요. 다시 K12로 갑니다. 다시 아까 킵해놓은 거 있죠? 들어가서 다시 서미트 살릴게요. 서미트 살려놓고 얘도 if가 들어있는데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sum range부터 볼게요. sum은 더하는 거고 range는 범위예요. 더할 범위. 더할 범위가 어딜까요? 우리 뭘 더해야 되죠 지금? 판매 총액이죠. 판매 총액을 더해야 됩니다. 근데 합쳐서 한 칸에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한 명씩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더할 거다. 여기를 더할 거다. 더하는 대상이 여기잖아요. 그럼 sum range는 판매 총액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목이죠. 제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목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판매 총액을 더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알아먹기만 하면 되죠. 아, 이 숫자가 판매 총액이구나. 근데 데이터로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가 sum range가 돼요. 그리고 range가 또 따로 있어요. range가 따로 있죠. 얘는 크라이테리어랑 세트거든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개. range는 범위거든요. 딱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잖아요. 그럼 판매 총액 합계는 끝났죠. sum range가 판매 총액이니까. 그럼 지금 남은 게 구분이 음악인 거잖아요. 구분이 음악.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음악인 거죠. 그러면 딱 이 레인지는 음악을 찾을 수 있는 범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 음악을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를 더할 거냐,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러면 이 레인지는 구분인 거죠. 제목 필요할까요? 없겠지. 그러면 레인지가 여기 있는 건 알았어요. 파란 색깔인 거. 그럼 크라이테리어가 뭐냐? 이게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대요. 뭐 컨디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조건.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뭘까? 우리가 이 파란 범위에서 뭘 찾고 싶죠? 음악을 찾고 싶죠. 그럼 크라이테리어는 음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레인지가 첫 번째죠. 레인지가 파란색 네모예요. 여기서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 음악이죠. 음악 찾아줘. 그럼 여기서 음악을 찾으면 음악. 그럼 여기서 sum range로 넘어가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음악만 넘어온다 했죠.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빨간색 박스에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면 남질 않아요. 그럼 되는 대로 하고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답이 나와도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거부터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계속 응용을 하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는 마이크. 아,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 바로 껐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레인지는 G3, G11이에요. 맞죠? 여기서 음악 찾을 거라 했잖아요. 자, 레인지는 크라이테리어 레인지인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답을 여기 한 칸에다가 풀 거잖아요.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한 칸이라는 소리는 안 땡기는 거예요. 아래로도 안 땡기고 옆으로도 안 땡기고. 그럼 절대 참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땡기는데? 정확한 답은 절대 참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는 여기 고정을 시키고 내가 땡겨도 안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근데 난 안 땡길 거잖아. 그럼 절대 참조를 하든가 말든가. 안 땡길 건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서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 참조를 안 해도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틀리냐? 하면 틀릴까요? 안 틀리지. 왜냐면 답이 틀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if를 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답을 이렇게 잡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에버리지나 뭐 미디언이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답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답을 아래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빨간색이 계속 고정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초록색을 밑으로 당길 거야. 그럼 빨간색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 넌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목 박아두고 나만 내려갈게. if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면 해야 되죠. 해야 되면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답을 한 칸 구하고 끝이야. 절대 안 땡겨. 옆으로도 안 땡기고 밑으로도 안 땡겨요. 근데 얘도 에버리지야. 에버리지 뭐 랭크 EQ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원래 절대 참조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된다고. 안 땡기니까. 어차피 초록색이 안 내려가니까 빨간색이 내려갈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제가 논리상 필요할 때는 강조를 할 거예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거다. 근데 얘는 원래 해야 되는 거네. 원래는 해야 돼요. if면. 근데 또 아니야. 일단 한 다음에 if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if는 사실 이렇게 잡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if는 각계격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한데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로 갑니다. 크라이테리어는 내가 여기서 찾고 싶은 음악이라는 글자죠. 그러면 큰 따옴표 쓰고 음악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if랑 차이를 좀 봐야 돼요. 메모장에 한번 써볼게요. if일 때랑 sumif일 때랑 차이를 한번 볼게요. if는 조건 OX로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조건을 A는 B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별 기분이 음악 이렇게 쓰죠. if는 A는 B. 근데 sumif잖아요 지금. 얘는 range가 전체 구분. 전체 구분. 답이 한 칸이니까. 콤마로 끊었죠? 그리고 음악만 따로 써요. 그리고 뭐 뒤에는 판매총액, 전체 판매총액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얘가 둘 다 if잖아요. 조건이 중요해, 조건이. 이 차이를 봐야 돼요. 자, if는 정석대로 A는 B 연결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맞죠? A야 너 B랑 똑같니? 이게 맞죠? 이론상으로. 근데 sumif는 어때요? 끊어버리죠. 내가 음악을 잡을 부분을 잡고 끊잖아요. 여기서 음악 이렇게만 말하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걸 찾을 때 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if는 한 명씩 물어보죠. sumif는 한 명씩 물어볼 이유가 없지. 답을 한 칸에 구해야 되면 전체한테 물어봐서 한 칸으로 답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if는 각계격하고 sumif는 전체적으로 본다. 전체에서 합계만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등호 대신에 콤마가 붙는. 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 크게 틀만 잡은 거예요. 크게 틀만. 그러니까 답이 한 칸이냐, 두 칸 이상이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if는 답이 여러 칸이니까 한 명씩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씩 물어보니까 답이 여러 칸이라 해도 되고. 근데 sumif는 답이 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칸을 잡아서 한 칸에 밀어넣는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악을 했고, 그러면 이게 음악을 적는 게 가장 그냥 표준적인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귀찮아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음악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그냥 무조건 음악인 건데 이런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봐요. 음악 대신에 요건 어떨까? 어때 보이나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또 얘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 게 답을 안 땡기잖아요. 안 땡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음악 찾아라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땡겨야 되면 이 방법을 쓸 때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땡겨도 음악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직접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얘도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음악을 직접 언급하는 거랑 음악이 적혀있는 칸을 클릭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음악 써서 보여주는 거랑 음악 써있는 거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이 방법을 써요. 근데 답을 확인하실 때는 직접 언급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um range는 판매 총액을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모양으로 보면은 막대기가 두 개가 나와요. 조건 막대기, sum 막대기 두 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제목을 안 잡는다. 이걸 좀 시각적으로 익혀두시면 좋아요.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답이 125,000원이 나오는데 얘는 5가 적혀있는 애들의 3개만 더한 겁니다. 네, 요거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예 한 문제를 후벼 파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2%로 풀고 나중에 진도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문제로 5개 해요. 5가지 문제 유형을 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2개만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네.